자,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순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물의 순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지구계는 자, 이렇게 땅이다라고 하는 직권과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수권, 그 다음에 대기를 구성하는 기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권의 바다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권에는 강, 우리가 하천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하수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강을 다른 말로 하천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다른 표현 하천수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구에 있는 물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 이 순환을 알기 위해서는 자, 태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물의 순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태양 에너지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게 된 수권의 바다에 있는 물과 직권에 있는 지하수나 하천수들은 제 상태 변화라 그래서 증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하늘로 증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구에 있는 물은 직권에 있는 지하수나 하천수보다 바닷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증발이라고 하는 과정도 바다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어나는 양을 바다에서는 320, 직권에서는 지하수, 하천수 다 합쳐서 60 정도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수권과 직권으로부터 기권으로는 380이라고 하는 물이 이동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동하는 과정은 증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발해서 수증기 형태가 된 요 물들은 하늘에서는 구름 방울, 물방울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되고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강수라는 형태로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수라는 형태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다에서 증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육지에서보다 바다에서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은 맞는데 요거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이렇게 바다에서 만들어진 구름들 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서 구름이 만들어졌지만 육지 가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바다에서 증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수도 바다에 훨씬 더 많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강수에서 육지에서는 이렇게 총 380이라는 값이 바다에는 284, 육지에는 96이라는 형태로 비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다에서 생성된 구름들이 육지로 가서 비가 되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다 입장에서는 수권 입장에서는 320이 증발해서 284가 빗물로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 얼마가 손해가 되냐 그러면은 320에서 284를 빼주게 되면은 36이라고 하는 만큼의 물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육지는 60이 증발해서 강수가 96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36의 물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은 바닷물은 매년 36씩 사라지게 되고 육지에는 매년 물이 36씩 넘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직권에서 수권으로 물이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또는 과잉된 양이 이렇게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해진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물이 바다로, 그러니까 직권에서 수권으로 36 단위의 물이 이렇게 이동할 때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강물이 풍화나 침식,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형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권도 320 받아서, 자, 기권 입장에서는 증발을 320 바다로부터, 수권으로부터, 육지로부터 얼마? 60을 받아서 다시 강수의 형태로 바다로 284, 강수로 육지로 96 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온 양과 유입량이라고 합니다.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형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권도 물에 대한 평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권 같은 경우도 얼마를 받았냐 그러면은 강수의 형태로 96을 받았지만 다시 내보냈는 게 얼마? 증발의 형태로 60을 잃었고 또 수건으로 36의 물을 보냈기 때문에 기권 같은 경우도 평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건도 마찬가지로 증발은 자 얼마가 들어왔냐 그러면은 강수로 284가 유입이 되었고 직권으로부터 36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게 증발로 총 320이 빠져나가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은 평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권, 직권, 수권 모두 물에 대해서 유입과 유출량이 같은 평형을 이루게 될 거고 지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구계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구계 안에서는 물의 총량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물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물의 총량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즉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지구가 수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물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안에서 물은 수건에 좀 더 많을 때도 있을 거고 기건에 좀 더 많을 때도 있을 거고 직권에 좀 더 많을 때 있을 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구계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물의 지구계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물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림과 똑같은 것이니까 이 그림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그림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각 기권, 직권, 수권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도록 더하기 빼기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